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기능사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더 하겠습니다. 금속 재료 시험번과 시험 목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인장시험이라는 거는요. 인장시험부터 한번 좀 더 볼까요? 자, 이런 모재가 있다고 하면요. 모재를 두 개가 있으면 V온 맞대기 용접이라 한다 그랬죠? 첫 번째 이렇게 밑에를 용접하는 것을 이렇게 용접하는 것을 이면비드를 낸다 한다 했죠? 이면비드 또 백낸다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채우는 걸 일본말로 니꾸라고 한다 했죠? 현장에 니꾸라고도 하고요. 니꾸란 말만 주로 쓰는데요. 체온비드라고도 하죠. 체온비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체온비드 한 번 더 채우는데 여기가 한 1mm 정도 남겨야죠. 그래야 이 길이 쭉 보이거든요. 여기 길이 이렇게 보이게 하려면은 여기 한 1mm 정도 남겨놔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파이널을 보죠. 이렇게 파이널 비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를 용접한 부위를 이렇게 홈을 만들어서 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계마다 다른데요. 네모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 그럼 용접한 부위죠. 요 부분이 용접한 부위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그라인더로 갈든 뭘 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없애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잡아 당길 수 있는 기계를 거치를 만든 다음에요. 양쪽을 필한 힘으로 잡아 당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부러지겠죠? 그 부러졌을 때 강도, 그거를 인장 강도라고 그래요. 인장이라는 것은 잡아 당겼다는 뜻이에요. 잡아 당겨서 강도는 버티는 힘이죠. 얘가 얼마큼 잡아 당겼는데 버텼어요. 그래서 인장 강도를 쓸 때는 시그마 또는 읽을 때는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랬죠? 스트레스는 인장 강도는 단면적분의 잡아당긴 힘, 인장력, 힘, P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인장 강도라는 건 단면적분의 힘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인장시험에서는 인장 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항복점이라는 거는 힘을 이렇게 계속 주면은요. 힘을 계속 주면 인장 강도도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인장 강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툭 떨어지는 점이 있어요. 툭 떨어지는 이 점을 항복점이라고 그래요. 항복점.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순간 딱 끊어지면 엿가락처럼 늘어나면서 끊어져 버려요. 이 점을 항복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장시험에서는 항복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연신율이라는 것은요. 여기다 점을 찍어요. 점을 찍어서 여기다 A1, 여긴 B 이런 식으로 점을 찍는 거예요. 잡아 당기면 어떨까요? 늘어나겠죠? 이 B가 이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A에서 B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하고요. B가 이만큼 늘어날 거 아니에요? 늘어난 길을 L 다시라 한다면 연신율이라는 것은 늘어나는 정도예요. 그래서 처음 표점거리라고 그러는데 점을 찍어서 만든 이 첫 번째 표점거리 L에서 L 다 늘어난 길이에서 L을 빼면 이게 정확하게 늘어난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빼면 늘어난 길이가 나오죠? 곱하기 100 한 것을 연신율이라고 합니다. 연신율. 그러니까 인장시험을 하면 연신율도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누르면 이거는 압축력이라고 하죠. 압축력. 압축하는 힘을 넣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압축 강도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문제 한번 내볼게요. 다음 중 인장시험으로 알 수 없는 것은 1번 인장 강도, 2번 항복점, 3번 연신율, 4번 비틀림 강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인장시험에서 비틀림 강도를 알 수가 없죠. 이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도시험. 경도라는 것은 외력에 대한 저항의 크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딱딱한 정도예요. 딱딱한 정도. 예를 들어서 이런 모재가 있는데요. 모재가 있는데요. 동그란 쇠구슬을 떨어뜨려 보는 거예요. 쇠구슬을 쿡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얘가 푹 파이겠죠. 이렇게
푹 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푹 파인 거를 경도라고 그래요. 경도. 딱딱한 정도. 경도. 외력에 대한 저항의 크기를 측정하는 걸 경도 시험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한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강으로 된 구, 축구공 같이 생긴 동그란 강으로 된 쇳덩어리를 떨어뜨려서 경도를 알아보는 시험을 브린넬 경도 시험이라고 그래요. 브린넬 경도 시험.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부강, 뭐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겠죠? 브라질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부강, 브린넬 경도 시험은 강구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또, 비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비다. 저번 시간에, 또, 아니면, 이거, 저희, 시공매 설계에서 한번 했었죠? 비다.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비커스 경도 시험은 꼭지각이 136도인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리는 거야. 다이아몬드를 떨어뜨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36도인 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폭파일 거 아니에요. 이 폭파인 만큼을 재는 것을 브린넬 경도 시험이라 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모재에다가 굴을 떨어뜨려서요. 떨어뜨리는데 사실 얘가 튀어오르잖아요. 떨어뜨렸는데 튀어오른 높이, 이 높이 h를 재서 딱딱한 경도를 측정하는 거를 쇼어 경도기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쇼T 저는 이렇게 외운다 그랬죠? 쇼T 쇼어 경도기는 튀어오르는 것을 재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 했죠? 만약 이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시공 및 설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죠?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중 경도 시험이 아닌 것은 1번 브린넬 경도시험, 2번 비커스 경도시험, 3번 쇼어 경도시험, 4번 굽힘시험. 이런 식으로 다른 게 나오는 거죠. 자, 굽힘시험, 충격시험은 저번 설명한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볼까요? 맞대기 용접 이음에서 최대 인장 하중이 800kgF이고요. 판 두께가 5mm, 용접선의 길이가 20cm일 때 용착 금속의 인장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좀 어렵죠. 단위가 kgf per cm 제곱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럼 인장 강도라는 건 뭐는 인장 강도라는 거 방금 설명했죠? 인장 강도라는 것은 시그마 스트레스인데요. 단면적분의 잡아당긴 힘입니다. 힘. 그러면 일단 단면적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인장 하중 얼마예요? P는 800kgF잖아요. 그죠? 이건 주어졌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데 단면적은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판 두께가 얼마예요? 두께는 5mm잖아요. 5mm면은 몇 cm인가요? 0.5cm인가요? 그죠? 10mm가 1cm잖아요. 아닌가요? 헷갈리신가요? 네. 혹시 만약에 10mm가 1cm가 아니면 저한테 문자로 여기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좀 오락가락하네요. 퇴근하고 지금 하는 거라서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판 두께가 5mm고요. 0.5cm죠? 곱하기 용접선의 길이가 20cm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cm니까 cm 제곱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해보세요. 다 해보시면 되겠죠? 네. 계산은 그냥 각자 해보세요. 답은 알려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각자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어떻게 되겠네요. 네. 자, 6번 가스 용접에서 매니폴드를 설치할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매니폴드가 뭘까요? 매니폴드는 가스 용접을 이렇게 할 때요, 아세틸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만 놓고 쓰면은 언제 이게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 설치해 가지고 같이 쓰는 거를 매니폴드라고 해요.
그러면 매니폴드를 설치할 경우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거 한번 골라볼까요? 가스 용기를 교환하는 주기.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요. 교환하는 주기에 맞춰서 고려해야 되겠죠? 필요한 가스 용기의 수도 고려해야 되겠죠? 여러 개를 놓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량에 적합한 압력 조정기 및 안전기, 그렇겠죠? 순간 용제 사용량, 이건 제가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그냥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그럴싸한가요? 이걸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그러는데요. 매력적인 오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답 1번이에요. 그러니까 2, 3, 4가 답이 알아야 될 사항이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7번. 이산화탄소 가스 아크 용접에서 아크 전압이 높을 때 비드 영상으로 맞는 것은, 자, CO2 용접을 하면은요, CO2 용접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본체가 이렇게 있죠. 본체가 이렇게 있고,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뭐, 삼선 보통, 380이나 440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잖아요? 들어왔어요. 보통. 이렇게 세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어스 연결하잖아요. 어스는 반드시 연결하셔야 돼요. 어스 연결 안 하시면 감전돼 죽을 수도 있어요. 380V. 여러분 안 당해보셨죠? 네, 저도 안 당해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380V 몸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죠? 어스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스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본체에서 이렇게 뒷선으로 해가지고 피더기를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피더기 뭔지 아시죠? 네, 모르시면은 다른 영상,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뭐 포털 사이트 같은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가 A인가요? 밑에가 V고 그런가요? 네. 이렇게 써 있잖아요. A라고 V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고요. 이렇게 됐고, 여기 이렇게 와이어를 붙이게 되어 있죠? 와이어를 붙이게 되어서 여기 롤러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롤러를 통해서 이렇게 건에다가 이렇게 하면, 건을 누르면 얘가 이제 쭉 용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막 용접하는 거를, 이게 CO2 용접이죠. 이산화탄소 가스아크 용접이 CO2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 A라는 것은 전류값이에요. 전류값. V는 전압이잖아요. 전류값은 뭐예요? 전류. 암페어. 전류는 뭐라고 그랬죠? 전류?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라 했잖아요. 전압 V는 아크색이에요. 그러면 전류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이니까 용접봉을 잘 녹겠죠. 그러면 전류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와이어가 잘 녹으니까 더 많이 공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미친듯이 더 빨리 돌아요. 그러니까 전류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전류 값을 올리면, 위에가 A인지 밑에가 A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용접을, 하여튼 뭐 전류값, A는 전류값이에요. 그래서 전류값을 올리면 미친듯이 막 빨리 나오죠. 전류값을 낮추면 천천히 나와요. V 전압은 뭐예요? 아크색이잖아요. 아크색이. 그래서 V를 올리면 복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아크 커진다고 할까요? V를 낮추면 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는 상승 특성이라고 그랬죠? CO2 이산화탄소 가스 아크 용접은 상승 특성이에요. 그래서 전류를 올리면 전압도 같이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보통 같이 올려줘야 용접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압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잖아요. 전압 올리면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 계신 분들 CO2 있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크가 뭐 엄청 커져요. 그런데 전압은 아크 세지니까 이게 아크가 커지긴 하는데, 전류는 뭐예요? 전류는 녹이는 힘이잖아요. 그러면 전압만 올린다고 해서 막 녹진 않거든요. 모재도 잘 안 녹고요. 그러니까 전류라는 것은 모재 또는 용접봉을 녹이는 힘이잖아요. 전류를 올려야 모재가 잘 녹는데, 자,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은 이거 쉬운데요. 어쨌든 여기서 A 전류값을 올리면 모재도 확 잘 녹고요. 얘도 잘 녹겠죠? 근데 전압만 올리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모재 녹는 거하고 관련이 없겠죠? 모재는 많이 안 녹고요. 아크는 세져요.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훅 되는데 얘는 녹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드폭은 넓어지고 용입은
이 녹음 깊이가 용입이잖아요. 용입은 낮겠죠? 전류를 올려야 모재가 많이 녹으니까 용입이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드폭이 넓어지고 납작해집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신 분은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돼요. 저는 CO2 용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해보셨겠지만, 해봤으면 이게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해보신 분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이거 했던 거네요. 그죠? 자, 8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의 장치의 구성 부분이 아닌 것은, 자,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은 이렇게 호퍼통이 있다 읽잖아요. 호퍼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호퍼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용재를 집어넣는다고 했죠. 플럭스를 몽땅 집어넣고요. 소결형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용융형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럼 와이어를 이렇게 와이어가 몽땅 감겨져 있고요. 와이어를 이렇게 들어가서 용접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모재라고 하면 이게 모재예요. 모재라면 막 이 호퍼통을 열면은 용재가 쏟아지겠죠? 쏟아지면서 여기 잠호 용접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 통하고 와이어 이런 것들을 다 이게 네모난 이게 요런 대차가 있어요. 대차란 게 뭐예요? 차예요, 차. 이렇게 썰매같이 생긴 거. 대차 위에 올려놔요.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대차가 얘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올 때 요 앞에 이 와이어 나오는 게 와이어 그냥 나올 수는 없잖아요. 와이어 나오는 곳에 이렇게 와이어를 잡아주는 부분을 콘택트 팁이라고 그래요. 콘택트 팁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콘택트 팁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주행 대차 여기 있죠. 이게 주행 대차예요. 그럼 얘가 지나가려면은 그냥 못 간다 했죠. 이렇게 레일을 깔아줘요. 레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SAW 시간에 설명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터 SAW는 용접사를 안 하고 오퍼레이터라고 했죠. 오퍼레이터들이 뒤에 있는 이 대차를 레일을 앞으로 후딱 이렇게 또 애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면은 앞으로 후딱 놓고 갖다 놓고 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하면서 얘가 쭉 용접을 해 나가는 걸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필요한 구성 부분은 콘택트 팁, 주행 대차, 가이드 레일 필요하죠. 수랭 동판 어디 쓰는 거예요? 자, 수랭 동판 어디 쓰는 걸까요? 기억나신가요? 자, 수랭 동판은 일렉트로 슬랙 용접에서 쓴다고 그랬죠? 일렉트로 슬랙 용접은 또 뭐예요? 기억이 잘 안 나신 분들은 특수 용접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꺼운 판을 용접할 때 두 개의 두꺼운 판을 용접하려고 그래요. 그럼 CO2나 틱으로 하려면 이게 세워라 내워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 동판을 이렇게 대요. 동판을 여기다 이렇게 딱 대고요. 더 이게 크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딱 동판을 대고요. 여기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죠?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가서 일이 들어갔다가 일이 나온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동판을 댄 다음에 여기에 와이어를 공급하는데요. 전기로 용접하는 게 아니라 전기 저항열로 여기 용접하는 거. 요런 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라 한다 그랬죠? 또 여기다가 CO2 가스를 뿜어주면 일렉트로 가스 용접이라 한다 했잖아요. 그때 쓰는 게 이 수냉 동판이죠. 수냉 동판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쓰는 게 아니고 일렉트로 슬랙 용접이나 일렉트로 가스 용접에서 쓰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